전화를 하실 때에도 보통 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에도 내가 할 때는 너 왜 전화 안 받니? 아주 거친 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 지르고 자식이 전화 안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하시고 당장 뭔가를 해내라는 듯이 전화하거나 이런 부모가 있는 경우는 다음 생에도 전화 받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부모 전화를 수신 거부해보는 자식들이 꽤 있어요. 자녀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잖아요. 자식이 어려워요. 자식이 상사야. 그래가지고 욕은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속으로 난 자식이라 또 욕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식이 일단 심리적으로 역할, 곧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자식을 정말 사랑했고요. 열심히 키웠고 너무나 고맙게 이 친구들도 잘 자라줬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잘한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자식이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 잘 크는 건 자식이 잘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는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부모의 결정을 돕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지지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부모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이런 사회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누구를 돌보게 되냐면 자식들이 부모들을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돌보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너 언제 들어오니?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거 우리 컨텐츠 자식들이 많이 볼 텐데 이거 진짜 더럽고 치사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자식들이 어떤 요청을 하면 우리는 엄마 이거 뭐야? 하고 하면 100번도 1000번도 넘게 대답을 했어요. 참고로 옛날에 저희 아이가 돌 조금 지났을 땐가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가 뽀뽀뽀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빠가 출고 날 때 뽀뽀뽀 그 맨 마지막에 뽀뽀뽀 친구 야! 근데 얘가 갑자기 뽀 하는 거예요. 더 불러달라고. 제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 1000번을 불렀어요. 1000번을. 그런데 그래도 그게 싫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해줄 수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것 좀 해줄래? 야 치사합디다. 조금 있다 한대. 아니 좀 기다리래. 나는 1000번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할의 불공평, 보상의 불공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이런저런 일상이 바쁘고 해서 부모들에게 사실은 기다리라 말하거나 아니면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친절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약간 당한다는 느낌이에요. 자식에게 당하는 느낌? 그 섭섭하더라고요. 그 저처럼 약간 그 강철 같은 여인은 전혀 섭섭함이 없이 막 딱 튕겨나갈 것 같고 자식이 어떤 얘기하면 뭐 너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냥 그래야? 이렇게 해서 뭐 삼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신사임당 채널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 연령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자식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본다면 기억할 것, 부모도 섭섭하다는 거. 그리고 부모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한 번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자식이 이걸 알면서도 진짜 전화하기 싫은 부모가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항상 인격적이고 덕이 있고 지혜로우면서 사랑이 가득하고 늘 나에게 주는 존재냐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핏줄이야. 하필 내 핏줄이야.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들을 보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못 배운 것이 너와 나 사이, 곧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종의 매너를 좀 덜하게 하고 보다 좋은 매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들 중에서도 덕이 부족한 부모들도 있고요. 모질란 부모들도 있고요. 인격이 참 좀 더 익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쌍욕하는 부모들 나이 들어서 애들 커도 쌍욕해요. 거기다 거칠게 자녀를 대하는 자식들은 영원히 자식들이 애기라고 생각하는지 여전히 거칠게 대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회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곧 아이들이 성년으로 넘어가면 그 전에도 인격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이제 성인 대 성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 총각에게 누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멱살 잡힙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거칠게 대하겠어요. 근데 자식들에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의 전화를 받고 싶은 부모는 따로 있어요. 대신에 자식들이 부모의 전화를 받기 싫어하는, 그렇게 싫게 만드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 자식들이 정말 이 부모가 이렇게 반응할 땐 정말 전화 받기 싫어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은 늦게 받거나 굉장히 퉁명스러운 불쾌한 투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10중 8구는 뭐냐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식이 바쁜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전화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 보통 회의가 오전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되게 많거든요. 직장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에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내 전화를 왜 안 받냐요. 자식 돈 벌어야 돼요. 자식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섭섭하다고 울고 카톡 보내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언제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게 가장 편하니?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너 혹시 편안한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주라 라고 이렇게 문자나 톡을 남겨주시면 자식들이 웬만하면 좀 남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모-자녀 관계도 사회적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전화를 하실 때에도 보통 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에도 꼭 왜 내가 할 때는 너 왜 전화 안 받니? 아주 거친 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 지르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식이 전화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자식이면 진짜 잘못된 자식이에요. 그 자식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에게 꼼짝, 그 나이 되도록 꼼짝 못하는 자식인 거예요. 안쓰러운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부모의 전화는 늘 받아야 되는 것처럼, 급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5분 대기조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무슨 군대입니까? 군대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자식이 전화 안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하시고 당장 뭔가를 해내라는 듯이 전화하거나, 그리고 이런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가 있는 경우는 다음 생에도 전화 받기 싫을 거예요. 전화가 오면 벌써 어떻게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부모 전화를 수신 거부해보는 자식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칠고, 물론 자식도 잘못한 바가 있지만 부모가 너무 형편없는 부모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수신 거부해놓고. 그래서 저한테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문자, 부모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봤는데, 입에 담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욕설이 창의적 욕설도 너무 많아요. 막 자식에게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 자식이 그 연락 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춰서 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매너 있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딱 어떤 연락을 하거나 했을 때 전화 통화한 내용이 뭐냐면 비교로 가득한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뭐 해줬더라, 누구는 뭐 해줬더라, 뭔 어쨌더라, 근데 너는 뭐 하냐? 그러면 다른 집 부모는 이거 해줬더라, 다른 집 부모는 저거 해줬더라, 자식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인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참아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훌륭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때에 맞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건가? 또 내가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또 이 사람, 특별히 내 아이에게 혹시 불편한 비교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자식에게 전화해야 돼요. 며느리나 사위한테 굳이 전화하지 마시고 내 자식에게 전화해야 돼요. 왜 내 자식한테 해야 될 그 푸념을 왜 며느리한테 하냔 말이에요. 왜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해야 될 그 푸념을 왜 내 사위에게 하냔 말이에요. 당사자에게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받겠습니까? 그냥 며느리란 이유로, 사위란 이름으로 그냥 전화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내 부모 같으면 벌써 한 소리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1.5 가족 아니에요. 1.5 가족이다 보니까 0.5라는 이유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그 대화 중에 좋은 얘기는 며느리 사위에게 해도 되지만 불편한 이야기나 혹은 꼭 어떤 요청을 해야 될 거는 그냥 내 자식이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자식에게 하는 것도 요청할 정도를 하세요. 할 때마다 계속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꼭 자식이 모셔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차라리 119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자식도 당연히
내 부모에게 반응하고 얼마나 아프신지 급하면 또 찾아가고 모시고 병원 가고 해야 되겠지만 매번 전화해가지고 아프다 돈 달라 이거는 누구도 못 견디는 일이에요. 이런 부모님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혹시 내가 그런 부모는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거나 급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연락해야죠. 당연히 문자해야죠. 그러나 그마저도 예의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한 자녀들은 자식이 아니고 옆집 사람입니다. 성장한 자녀들은 자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성인으로 보셔야 돼요. 성인 대 성인으로서 해야 될 대화와 성인 대 성인으로서 갖춰야 될 매너들을 꼭 갖춰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야 자식들이 전화 받아요. 그래야 자식들이 기쁨으로 답변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나도 내 부모처럼 나이 들어야 되겠다. 나도 내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려요.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를 존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존중은 해야 돼요. 때로는 내 부모가 모질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부모가 좀 형편없거나 참 존경하기 어려운 부모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가 이렇게 때로는 아무 때나 막 전화하고 또 때로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때로는 막 그 내용들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또 내 배우자에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뭐 계속 아프다는 얘기하고 계속 힘들다는 얘기하고 계속 돈 달라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존경은 못해도 그래도 존중은 하자. 왜냐하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존경은 못해도 그래도 내 인격 생각하고 존중은 하자. 대신에 부모님께 이런 얘기는 해야 돼요. 이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못 받지만 요때는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내용해 주세요. 내용을 말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전화 받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대신 힘들어! 왜 이렇게 전화해! 왜 욕하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반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내용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의 내용을 알려드려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또 제 아내나 제 남편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엄마 얘기할 때에도 아프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돈 달라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큼이 필요하다. 저도 다 드릴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 생에 끝날 때까지 계속 서로 간의 관계 안 좋게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결국은 내 부모가 나에게 남긴 건 상처이고 결국은 내 부모가 나에게 남긴 건 불쾌함과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에게도 알려드려야 된다.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야 부모들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변화를 가지고 또 변화를 꾀하면서 자녀들과 관계를 조금 더 선순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모들도 그렇게 조심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알려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부모가 피해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자식하고 전화를 하거나 간에 할 얘기는 어차피 없어요. 정말 주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정말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응급하니까 서로 간에 전화하지 말라 그래도 엄청 전화를 해요. 근데 안부를 물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저는 매일 통화해요. 예, 저는 매일 전화 드려요.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전화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전화 드릴 때 무슨 주제가 있냐? 없어요. 그냥 해가 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날이 좀 구주면 구주니까, 날이 좀 흐리면 흐리니까,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무슨 그 드라마 도깨비 대사처럼 그냥 전화 별 주제가 없어요. 그냥 이분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주제예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겨워서 전화 받기 힘들어하세요. 전 이게 낫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전화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하냐? 어떻게 지내냐? 별일 없냐? 별일 없지. 별일 있었으면 벌써 전화했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매일 전화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그것도 되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뭐냐면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부이자 동시에 내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노출법, 심지어 홍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리게 하는 거죠. 질리게. 근데 아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도 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의 장인 장모에게 전화하는 건 와 이게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너무 말이 길어지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분명한 건 별 얘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부만 물으시면 돼요. 무슨 일을 대신에 불편한 얘기나 아니면 길어질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전화하실 때 항상 한 가지 말을 정해놓고 끝날 멘트를 정해놓으신 건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럼 우리 이제 전화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종의 시그널,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바쁜데, 자, 아버님,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힘찬 하루, 파이팅!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얘기가 길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요. 그러니, 중간중간에 어떤 끊지 못해서 쩔쩔 매는 경우들도 많이 계신데, 그럴 때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일단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된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날이 좋습니다. 아버님 산책하십시오. 날이 흐립니다. 다리는 안 아프십니까? 좀 행복하시고 더 좋아지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냥 끊는 거예요. 내용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일상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님하고 할 얘기는 더군다나 많지 않은데 우리의 핵심은 관심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아프다는 얘기 하시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하시겠지만 아프다는 얘기 하시면 아프셔서 어떡해요. 그냥 하시면 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자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하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대화 속에 어떤 요청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전화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이 너무 길어지셔서 이거 또 힘들어서 전화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시라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까 봐 너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 봐 전화 못 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한 몇몇의 정답을 마련해 두시면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끝날 지점에 자 오늘도 아버님 힘찬 하루, 어머니 오늘 힘찬 하루입니다. 만약에 뭐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아니면 어머니 오늘 전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끊는다. 이것도 하나의 정답의 방법이거든요. 통화를 종료하는 하나의 정답. 또 한 가지 어떤 요청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답을 내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불편한 얘기를 하신다. 우리 아버님 불편하셨구나. 우리 어머니 불편하셨구나. 일단 마음이 불편하신데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서 그 마음은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힘찬 하루. 이렇게 하고 또 끊는 겁니다. 나만의 정답의 말 상황을 대처할 만한 정답의 문장을 몇 개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문장은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 곧 내 부모님이나 혹은 장인이나 장모님 혹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길어진 상황에 대한 정답의 문장 하나, 또 힘든 상황에 대한 정답의 문장 하나, 그리고 어떤 요청에 대한 정답에 대한 문장 하나 다 가지고 계시다가 그거를 일괄 사용하시면 부모님이 사실 섭섭해 하시거든요. 섭섭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통화를 한 거고요. 또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장 또 답을 낼 수 없는 게 또 사실이니까 그래도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게 통화의 양을 줄이면서 서로 간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한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정답 문장 몇 개 가지고 계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